매입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매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물인지에 대해서 항상 계획을 세워놓고 매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안녕하십니까, 빌딩앤시 박재입니다. 신축하고 리모델링은 조금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. 접근하시는 방식도 다르고 인허가 기간이나 금융 비용이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내용이 다릅니다.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간단히 대수선허가나 이걸 받아서 이 증축이나 일부 시설물을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공사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 한 6개월에서 건물이 아주 큰 건물 같은 경우는 1년까지도 걸리긴 하는데 기간이 좀 짧습니다. 심지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층별 리모델링도 가능하고요. 리모델링은 방법도 다양하긴 하지만 기간이 짧다. 그래서 금융비용이나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공사비용도 신축보다는 많이 들진 않는다.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을 하시게 되면 일반인들은 이 건물 신축에 대해서 좀 접근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왜냐? 여러분들 건물 한 번 짓고 나면 두 번 다시 건물 안 짓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워낙 일이 많습니다. 인허가 사항들, 체크해야 될 법규적인 문제들,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다양하고요. 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물 신축해서 입주하는 그날까지, 그리고 입주해서도 세금을 내셔야 되는 그날까지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안에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비용을 줄이실 수 있는 부분, 비용이 또 예기치 않게 추가로 나가게 되는 부분,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이 사실 저 신축을 하신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? 여기 보시면 목표, 건물 가치 상승으로 임대 수익을 늘리자라는 부분인데, 이 리모델링은 아파트에서 보면 인테리어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. 신축 같은 신축 아파트는 보시면 선호하죠. 왜? 새 아파트는 어찌됐건 면적도 좀 넓고 또 그 안에 시설도 다 새 거니까 좋죠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선호하는 건데,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건물도 일단 새 건물은 좋아합니다. 임차인들이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싼 임대를 내더라도 새 건물을 먼저 갑니다. 리모델링,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하실 때 보시면 내부에 인테리어를 해준 집들, 임대 들어가시더라도 전세나 월세 들어가시는 아파트들도 집의 내부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해주는 집들을 먼저 가시잖아요. 똑같은 아파트가 있더라도, 그죠? 그럼 거기 전세가가 좀 비싸거나 월세 조금 비싸더라도 싱크대도 다 고쳐주고, 예를 들면 도배, 장판 다 갈아준 집을 먼저 가신단 말이에요. 그거 똑같습니다. 건물도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주고, 화장실도 깨끗하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설치해준 그런 건물을 선호합니다. 왜? 나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직원들, 같이 근무해야 되는 임직원들도 같이 쓰는데 임직원들이 좋아합니다. 그러면 임대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가죠. 신축이나 리모델링 건물은 임대료가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임대료가 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들어간다. 궁극에는 지금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.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신축은 임대 수익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어요. 임대 수익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, 기존 건물은 노후 건물 같은 경우에 150% 용적률, 150%, 200%였던 건물이 3중 일반 주거지 250%, 심지어 상업지, 준주거집 같은 게 250% 이상이겠죠. 그 이상의 용적률이면 궁극에는 임대 면적이 늘어나신 거예요. 임대료도 비싸지만 임대 면적 자체가 늘어나면서 수익이 증가하는 겁니다. 말 그대로 헌집 주고 새집 받았는데 새 집이 1층짜리가 아니고 3층짜리면 내가 임대 놔야 될 면적이 3개 층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늘어나는 겁니다. 당연히 원가도 많이 들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수익도 훨씬 높다.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물론 여기 임대료 상승 효과가 있는 것도 맞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증축까지도 좀 고려돼 있다라고 하면 임대 수익도 좀 더 늘어나겠죠. 그러니까 임대료도 상승 효과가 있지만 여기 이제 리모델링 중에 증축까지 진행하셨다라고 하시면 임대 수익도 추가로 나오는 부분입니다.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 용적률을 더 상향해서 받을 수 있다. 이게 가장 크죠. 이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게 법적인 용적률도 있지만 지하를 더 파는 경우 있어요. 원래 당초 건물이 지하 1층이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을 지하 3층으로 지었다. 이게 2개 층이 더 늘어납니다. 지하층은 법적 용적률에 제한에 들어가진 않아요. 100평짜리 땅에 지하 1층
만 있었다라고 하면 200평을 더 지으신 거예요. 그러면 지하 1, 2층을 근생으로 하고 지하 3층은 주차장 하셨더라도 임대 면적은 분명히 200평이 늘어난 겁니다. 그래서 그 신축의 효과는 용적률, 결국 임대 면적이 늘어난다라는 개념이고요. 리모델링도 물론 임대 면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증축을 하셨을 경우에. 대부분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뭐냐면 법정 용적률 한도 내에서 지어놨거나 그 이상을 지은 건물들에 유리합니다. 그 이상을 지은 건물에 유리하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 IMF 때나 2000년대 초반에 그 용적률 완화해 준 시기가 있었어요. 지금 3종 일반 주거지역 법정 용적률이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250%입니다. 그런데 그때 300% 지어놓은 건물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상업지 건물도 그렇습니다. 상업지 건물도 지금 600에서 800%인데 예전엔 700%, 800%로 지어놓은 지역도 있어요. 그건 리모델링 하셔야 되겠죠. 지금 왜 지으면 임대 면적이 줄어버린 효과가 나오니까 좋은 효과가 아니고 나쁜 효과죠.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건물별로, 케이스별로 다양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임차 구성이나 임대인 현황, 그 다음에 시설물 현황에 따라서도 이 리모델링의 범위는 좀 폭이 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코너 건물은 다 좋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건 큰 오산입니다. 큰일 납니다. 이 건축선에 따라서 어떤 데는 도로폭이 좁은 데는 건축선이 3m가 아니고 5m씩 뒤로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건물 못 짓습니다. 도로 바로 앞에 이렇게 지어졌는데 건축선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요거는 신축 못하고 리모델링 하셔야 되겠죠? 반이 잘려나가시니까.